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32살, 한때는 대기업 과장이었고 지금은 아이와 함께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한 엄마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자면 제 경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직장과 육아 사이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실 많은 워킹맘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제 이야기는 꽤 극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드라마 같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불과 2년 전에 제게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저는 명문대를 나와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입사했어요. 신입사원 때부터 승진도 빠른 편이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었죠. 그래서 결혼하고 아이를 가져도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요즘은 다들 워킹맘들 배려해주는 시대 아닌가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임신 중에도 야근은 당연했고 출산 휴가 석 달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복직하라는 압박을 받았어요. 제가 없는 동안 제 업무를 맡았던 후배는 이미 제자리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고요. 수진 씨, 애 키우려면 집에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회사 다니면서 육아까지 하면 둘 다 중도반단하게 되잖아요. 팀장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화가 났지만 그때는 참았어요. 왜냐하면 집에서도 만만치 않은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출산하자마자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이제부터 서연이는 내가 키울 거야. 네가 직장 다니느라 바쁜데 애까지 어떻게 제대로 키우겠니? 내가 전문가야. 처음엔 고마운 마음도 있었어요. 육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도움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분유를 먹이려고 하면 모유가 최고야. 밤에 안 자고 젖자네. 모유를 먹이려고 하면 양이 부족해 보이는데? 분유를 보충해야지. 제가 뭘 해도 틀렸어요. 그리고 서연이가 돌이 지나자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제 한글 가르쳐야지. 요즘 애들 다 3살에 한글 떼잖아. 영어 유치원 보내야 해. 늦으면 안 돼. 서연이는 겨우 3살이었어요. 또래 아이들이 뛰어놀 나이에 하루 8시간씩 학습지를 풀어야 했어요. 집에 오면 시어머니가 준비해 놓은 영어 동영상, 한글 교재, 숫자 공부까지. 서연아, 이것 좀 보자.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아이는 울면서 도망갔지만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회사에서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 있었고 집에서는 시어머니와 육아 방침을 놓고 매일 실랑이었어요. 남편인 민수는 엄마 말씀도 맞는 것 같고, 당신 말도 맞는 것 같고, 둘이 알아서 잘 해봐. 정말 한심했어요. 자기 아이인데 방관자처럼 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연이에게 견과류가 들어간 과자를 주신 거예요. 서연이는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어서 평소에 정말 조심했는데 시어머니는 요즘 애들은 너무 예민하게 키운다며 그냥 주셨던 거죠. 서연이 얼굴이 순식간에 빨갛게 부어오르고 호흡이 거칠어졌어요. 어머니! 119 불러야 해요! 아니야. 그냥 약 바르면 돼. 너무 호들갑 떨지 마. 지금 애가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어요. 죽을 수도 있다고요. 에이, 그 정도로 죽으려면 애초에 살아남지도 못했을 거야. 요즘 부모들이 애들을 너무 약하게 키워서 문제라니까. 저는 시어머니를 밀치고 직접 119에 신고했어요. 응급실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저는 정말 시어머니를 죽이고 싶었어요. 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저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응급실에서 서연이가 치료받는 동안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제 SNS에 실시간으로 올렸어요. 3살 아이 견과류 알레르기 발작. 시어머니가 119 신고 막아서 늦어질 뻔했습니다. 아이 목숨보다 체면이 중요한가요? 그 글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렸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제 핸드폰이 울렸는데 팀장님 전화였어요. 야, 수진아, 너 지금 어디야? 내일 중요한 미팅 있는데. 저는 여전히 응급실이라고 말했는데 팀장은 한숨을 푹 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진짜 워킹맘들은 문제가 많아. 김 대리한테 연락해서 내일 미팅 준비하라고 해. 애들 때문에 일 못하는 애들은 정말.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팀장님이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전화를 끊은 줄 알았나 봐요. 야, 이번에 마루마루 건설에서 받은 프로젝트 말인데 워킹맘들 빼고 팀 구성했잖아. 그게 맞아. 어차피 애 핑계로 빠질 거면서 무슨 큰 프로젝트를 맡겨. 맞아. 그리고 이번 인사에서도 출산한 여직원들 승진 명단에서 다 빼라고 했어. 위에서 지시 내려온 거야. 애 낳으면 일에 집중 안 하니까 마루마루 건설이랑 계약할 때도 우리 회사는 워킹맘 없이 남자 위주로 팀 꾸린다고 어필했잖아. 그게 수주받는데 도움이 됐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단순한 직장 내 차별이 아니었던 거예요. 회사가 조직적으로 의도적으로 워킹맘들을 배제하고 있었고, 심지어 그걸 영업 포인트로 활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됐어요. 왜 제가 승진해서 제외됐는지, 왜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빠졌는지, 왜 다른 워킹맘 동료들도 하나둘씩 좌천되거나 퇴사했는지. 응급실에서 아이가 안정을 찾은 후 저는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여성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김 변호사님을 찾아갔죠. 이건 단순한 성차별이 아니라 조직적인 부정행위예요. 특정 조건을 내걸고 수주받는 것도 문제고 출산을 이유로 한 체계적 차별도 명백한 불법이에요. 김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눈을 반짝이며 말씀하셨어요. 이거 제대로 터뜨리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 것 같은데요. 마침 다음 주에 국정감사가 있어요. 저는 그 일주일 동안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회사의 불법 행위 증거들을 수집하고 시어머니의 아동학대 정황도 정리했어요. 응급실에서 찍었던 서연이 모습, 시어머니가 119 신고를 막으려던 영상, 회사 내부 메신저에서 워킹맘 제외 명단 같은 것들까지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국정감사 생중계였어요. 김 변호사님과 함께 국회에 참석해서 저는 모든 것을 폭로했어요. 국민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이 대한민국 1위 기업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출산 여직원 관리 명단입니다. 이름, 출산일, 인사조치 계획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아이가 응급실에 실려간 날 녹음된 팀장의 통화 내용입니다. 워킹맘 배제를 영업 포인트로 활용한다는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고 생중계를 보던 전 국민들이 경악했어요. 실시간 댓글창이 완전히 폭발했죠. 이게 2021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저 회사 제품 절대 안 산다. 워킹맘들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 자리에서 해당 기업 대표가 생방송으로 사과했어요. 깊이 반성하며 즉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피해 보상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제 시어머니가 3살 아이에게 가한 아동학대 증거입니다. 견과류 알레르기 발작 상황에서도 119 신고를 막았고 하루 8시간씩 강제 학습을 시켰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방송을 보고 계셨을 텐데 아마 기절하셨을 거예요. 그 이후로는 정말 인생이 바뀌었어요. 회사에서는 50억 원의 배상금을 받았고 관련 제도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고 저와 서연이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죠. 민수는 처음엔 너무 과하게 한 거 아니냐며 저를 탓했지만 여론이 완전히 제 편으로 기울자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저와 아이를 지키지 못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지금 저는 그 보상금으로 워킹맘들을 위한 육아 지원 회사를 차렸어요. 아이들이 진짜 놀면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엄마들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요. 서연이는요, 지금 5살인데 매일 자연 속에서 뛰어놀면서 정말 행복하게 자라고 있어요. 한글이고 영어고 언제 배우든 상관없어요. 아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얼마 전에 서연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 엄마랑 있을 때가 제일 좋아. 할머니 집에 있을 때는 무서웠어.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서연이는 지금도 그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을 테니까요. 지금도 많은 워킹맘들이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고생하고 계실 거예요. 직장에서는 엄마 주제라는 시선을 받고 집에서는 일하느라 애 방치한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잘못한 게 없어요. 일도 육아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사회의 요구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참고 견디다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제가 그때 응급실에서 SNS에 글을 올리지 않았다면, 팀장의 통화를 엿듣지 않았다면, 용기를 내서 국정감사에 나가지 않았다면, 지금도 저와 서연이는 그 지옥 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기회가 오면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실 전국의 시어머니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며느리는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니고 손자, 손녀도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도움을 주시되 간섭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로 아이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국의 기업 임원분들께도 말씀드려요. 워킹맘들이 여러분 회사의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해내는 놀라운 능력자들이에요. 차별하지 마시고 제대로 인정해 주세요. 오늘 서연이와 함께 공원에서 놀면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아이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며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